나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을 책임질 오늘의 굿닥터 소개해드립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허리 통증도 계절을 탄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실제로 4월에 허리 디스크 환자 수가 늘어난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활동량에 좀 변화가 생기는데요. 뭐 겨울철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줄어들죠. 네.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맞아요. 이때 이제 받게 되는 근골격계 오. 이제 질환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을 좀 받다 보니까 변화가 좀 생기는데요. 특히 4월이면 이제 3월쯤 되면 약간 쌀쌀하다가 4월부터 조금 따뜻해지는 시기이긴 한데 맞아요. 그렇지만 4월 달에도 아직 일교차는 좀 아침 저녁으로 크게 좀 벌어져요. 크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좀 낮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근육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내내 이제 활동량이 적다가 활동량이 좀 확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 근육들에 받는 또 관절에 받는 척추에 받는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2022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3월 달에 이제 발생된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 내원 환자들이 한 33만 명 정도 되다가 4월 달에 35, 6만 명, 그리고 뭐 5월 달로 넘어가면 40만 명까지 이렇게 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거가 있는 조사였어요. 예, 결과였어요. 그래서 꽃피는 봄이라 너도 나도 나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리 통증 중에서도 이제 내가 좀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잠깐 삐끗해서 불편한 것처럼 뻐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휴식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한 타이레놀 같은 약만 드셔도 되게 회복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러지 않고 이 통증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심하게 아픈데 뭔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기침을 할 때 허리가 뭐 심하게 울린다라든지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또 그 뭐랄까요, 퍽 소리가 나면서 아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염좌나 이런 그냥 단순한 허리 통증과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네. 디스크가 좀 손상됐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엉치나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소위 방사통이라고 말하는 증상 양상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요통은 아니죠. 대개는 허리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의 척수라고 말하는 커다란 기둥, 그리고 네. 바깥쪽에 있는 신경 가지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 신경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경근 쪽이 많이 눌리면 특히 다리 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또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통증이 아닌 감각 변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저림감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종아리나 발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아프다. 뭐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허리에 있는 신경 자극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결국 걷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을 테고 네. 협착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시다를 반복하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간헐성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요통이 아닌 협착이나 디스크와 같은 이런 질환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살짝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혹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번 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척추 전문 병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내 허리 상태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리 통증 치료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치료에든 항상 치료의 적절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에는 당연히 간단하게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면 대개는 회복을 많이 하죠. 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쳤다가 이제 통증이 점점 나타나면 뭐 간단하게 시행해 볼 수 있는 뭐 주사 치료, 또 거기서 좀 더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또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넘어가서 정말 이제는 뭐 걷기가 힘들다라든지 뭐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진짜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혹시 병원 갔다가 수술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맞아요. 또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또 뭐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시는 수술이 있잖아요. 나사 박는 거, 철심 박는 수술, 네. 유압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 때문에 사실 오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막상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유압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좀만 더 일찍 올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신경 압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손상해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시경을 이용하면 그 불편한 부분들만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도 하나의 좋은 치료가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내시경 치료 이제 많이 익숙해요. 저희가 여타 다른 뭐 병원에 다른 기관에 가더라도 이제 내시경으로 뭔가를 하는데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이제 내시경 치료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의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내시경 치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내시경은요, 흔히들 말씀드리는 이제 뭐 디스크를 관련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이래야 될 경우 또는 디스크 부분을 뭐 성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내시경이 있고요. 네. 또 협착증이 있어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뭐 황색인대라든지 뭐 뼈를 좀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확장돼서 유압수를 할 때 사용하는 이런 내시경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뭐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네. PLD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이 관의 사이즈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이 관을 집어넣어서 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만 딱 치료하고 나오는 거고요. 협착증에 관련된 내시경 신경 감압술, 영어로 PSLD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내시경을 집어넣고 협착을 일으키고 있는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부의 뼈를 좀 갈아내면서 이렇게 공간을 넓히는 치료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치료 시간, 이제 치료에 걸리는 시간도 궁금하고 회복 기간도 좀 궁금하네요.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절개를 하고서 수술했었을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입원 기간이 길고 또 실제로 회복하는 기간도 길다는 이런 단점이 네. 좀 있었거든요. 물론 수술한 이후에 허리 통증도 많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경우는 이 들어가는 내시경 이 관, 통 사이즈가 한 5mm 정도, 이 정도 5, 6mm 정도 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그 정도로 좀 작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내시경 신경 감압술, 협착증 내시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약 1cm 조금 안 되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절개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실제 절개했던 부위 아무리 작게도 2cm는 절개해야 됩니다. 2cm는 절개해야 되고요. 좀 넉넉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좀 경우에 따라서는 뭐 3cm 정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크고 근육 손상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치료 방법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건너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취에 대한 부분도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는 부분 마취만 하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조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의 경우에는 하반신 마취라고 말하죠. 척추 마취를 하고서 수면 마취가 필요하면 이제 마취를 써서 또 재워드립니다. 입원 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하루, 그리고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정말 뭐 당일에도 사실 퇴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네.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안전하게 뭐 너무 바빠서 안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은 그래도 하고 나서 상태를 보고 퇴원하시라고 하고요. 공통적으로는 수술 후의 통증이 절개 수술에 비해서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손상, 인대 손상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요. 디스크 제거술에 관련된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 관절 이런 제거를 거의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내 몸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의 경우에도 기존에 절개해서 수술할 때보다 근육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설명해드린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당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세워서 건강을 살리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가 불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잘 낫질 않아서 힘든 분들 다 좋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공성주 원장님과 한번 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전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이 있고 엉덩이도 아픕니다 라고 증상 설명해 주셨고 최근에 주사 치료, 물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는데 여기서 더 호전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치료 방법이 좀 적당할지 궁금하네요. 이제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년 여성분이시기 때문에요. 이제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협착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통증이 어떨 때 있는지가 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앉아 계실 때 더 불편하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서서 걸을 때 불편한지 또는 허리를 숙였을 때 불편한지 허리를 펼 때 불편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이분께서 실제로 디스크에 관련된 증상인지 협착에 관련된 증상인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우리가 이 허리 디스크 질환과 감별에 대해 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 예를 들면 좌골신경에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감별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해봤는데 증상이 크게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밀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MRI를 통해서 실제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 주사 치료했던 부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부위의 병변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부위의 주사 치료 다시 해보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특정 마디의 신경 압박이 좀 심해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뭐 간단한 시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거나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가 꼭 좀 필요하신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허벅지와 종아리가 저리고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 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라고 하셨고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은 없습니다. 이분 병원에 일단 가셔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우선은 아무런 치료를 받아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진통제 같은 약이죠. 네. 예, 약 복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운동도 좀 해보시는데 물론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더 아프다라고 하면 이건 운동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허벅지에서 그리고 종아리가 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방사통이죠. 방사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특히 연령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가 가장 의심은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신경학적인 검사, 진찰을 좀 해보고요. 그게 이제 실제 합당한 그런 증상들이라고 예상이 되면 이때는 MRI 통해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지는 않으셨으니까 네. 가장 작은 치료,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물리치료 같은 재활 치료를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척추 내시경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짚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그 척추 내시경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치료 시간이 굉장히 좀 짧죠. 네. 다른 절개를 하고 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 뭐 피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상대적으로 회복 시기도 좀 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내시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개를 아주 거의 하지 않다시피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내시경 통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회복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빨리 되고요. 그리고 전신 마취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내과적으로 이 마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나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정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면 거의 퇴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주말에 금요일에 치료 받으시고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것도 사실 가능할 정도로 네.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내가 건강할 때처럼 똑같지는 안 되겠지만 예, 출근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척추 내시경 치료가 사실 또 모든 분들이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척추 마디가 너무 흔들거려서 나사못을 고정해야 될 뿐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치료에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좀 비수술적 치료 중에 대표적인 치료인 뭐 신경소년술과 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고 계속 아프신 분들, 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좀 부담되는 분들, 또 수술을 하셨는데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수술했던 자리가 아무래도 유착이 있고 막 이러니까 수술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하면 지금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수술을 했었는데 네. 왼쪽에 반대쪽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오른쪽도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유착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척추 뒤쪽 후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마디가 좀 많이 흔들려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 마디가 더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진입을 하면 그 흔들리는 관절을 조금 보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수술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척추 내시경 치료가 적합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1년 전부터 오른쪽 엉덩이가 좀 아프시면서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으로 저림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환자분은 이제 기존에 본인이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었는데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서 증상이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5분 이상 걷기 힘들고 좀 절룩거리면서 이제 보호자 부축하에 오셨거든요. 네. 내원하셔서 계속 협착증이 있어서 그래요라고 얘기하셨는데 막상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저 4번, 5번 요추 사이에 협착이 있긴 하지만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79세면요. 이제는 디스크가 뭐 터져서 나오거나 이러지는 사실 잘 없으시고 대부분 협착이 주된 원인이 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고령에서도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저희가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에 그 파열된 디스크가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저 덩어리가 바로 터져 나온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저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디스크 경계부에 있는 부분을 열성형을 충분히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훨씬 넓어져 있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마한 사진에 보시면 저 지저분하게 보이는 덩어리들이 바로 탈출되어서 나온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요, 이제 MRI를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저렇게 왼쪽 사진 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을 누르고 있던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신경 압박이 해결이 되면서 세로로 보이는 저 기다란 신경 척수도 공간이 넓어져 보이고 네. 가로 사진 단면에서도 보시면 이제는 신경의 단면이 하얀 색깔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예, 결국은 신경 압박이 풀리면 안에 있는 뇌 척수액이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연세면 디스크보다는 협착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오히려 이분은 이제 디스크 환자셨고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66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6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서 양쪽 종아리가 이제 저려서 통증 클리닉에서 여러 번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사 맞으면 한 1주 정도는 그래도 괜찮으신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통증이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하기에 부담이 되시고 또 15분 이상 걷지 못하고 자꾸 쉬어야 되니까 네. 내원하셨어요. MRI 검사를 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이제 아랫마디뼈에 비해서 윗마디가 이제 앞으로 이동되어 있는 전방전이증이 있으셨고요. 이제 1단계에 해당됐었고 전방전이증에는 협착으로 인해서 이제 가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의 단면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죠. 까맣게 보이고 양 옆으로 이제 황색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후관절도 커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감압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치료 전 사진 보시면 황색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뒤쪽을 둘러싸고 있는 덮개뼈라고 말하는 후궁이라고 하는 뼈가 굉장히 많이 이분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뼈를 많이 갈아냈어요. 네. 갈아내고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황색인대 덩어리를 제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화살표 있는 바로 오른쪽 부분을 보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 부분이 바로 염증이 있는 소견들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신경으로 유착을 일으키고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잘 제거를 해주고 나면 이제 MRI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저 세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부리처럼 홀쭉해져 있는 저 네. 공간이 치료 이후에는 이제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가로 사진 단면을 보셔도 왼쪽 사진에서 보였던 가로 사진에서는 신경이 어딘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까맣게 보이는데요.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네, 저 부분 신경 공간이 이제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환자분은
걷다시다 이 증상들이 호전되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66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하셨는데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얘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사례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 치료 효과가 좀 없는 분들 내시경 치료에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66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 66세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 전형적인 다리 방사통 증상이 별로 없으셨어요.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악화가 되긴 했는데 허리가 불편하시면서 오른쪽 엉치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치통 때문에 사실 걷다시다를 반복하셨는데 네. 다리 증상은 없으시니까 이게 진짜 협착이 맞는지 뭐 디스크가 맞는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면서 의심하면서 이제 내원하셨었는데요. 네. MRI 찍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요추 4, 5번 마디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이제 좁아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협착이 있으면서 디스크는 좀 돌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요. 더불어서 후관절이 이제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양쪽 다 신경이 눌리긴 하지만 오른쪽이 특히 이제 커져 보이는데요. 사진에서 보셨을 때는 왼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네.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분도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 전 사진에서 보이는 저 황색인대, 두꺼워져 있는 황색인대, 노랗게 보이는 부분도 이제 보이는데요. 저 덩어리를 잘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신경가지가 나가는 공간을 뼈를 아주 얇게 좀 갈아내서 통로를 만들어주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이 눌렸던 부분들이 주변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MRI 사진 또 볼게요. 예. 역시 치료 전에 시행했던 사진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좁아져서 내려가는 통로가 좀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실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인 척수가 내려가는 길, 세로 사진상에서도 틈이 넓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가로 사진 보시면 까맣게 보였던 부분, 상대적으로 하얀 부분이 적었던 공간이 하얀 부분이 이제 넓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허리를 세워서 건강을 살리는 척추 내시경 치료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이 접수된 게 있어서 만나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대 남성분이시고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대요. 5년 전에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이게 재발을 했네요. 재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좀 메모를 남겨주셨는데 수술 후에 재발한 경우에도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한 번의 치료로 환자가 완치가 되는, 완치란 말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척추는 한 마디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기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요추만 해도 5마디로 구성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마디가 있다 보니까 치료했던 마디가 해결이 잘 되더라도 인접해 있는 마디에 또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환자분께서 이제 협착증 수술을 감압술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 감압술을 했었을 경우에 했던 마디가 다시 흔들림이 생기거나 아니면 했던 마디 뒤쪽에 있는 관절이 자꾸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했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흔들림이 어느 정도 진행이 계속돼서 이제는 불안정성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경우에는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유압술을 하셨는데 수술했던 자리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했던 마디의 바로 윗마디나 또는 맞아요. 아랫마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압을 하게 되면 그 마디의 움직임은 없어지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마디가 힘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러다 보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럼 또 연장해서 수술을 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압을 했던 마디 윗부분이 예를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와서 협착이 또 생겼는데 이 경우 흔들림이 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간만 좁아졌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공간만 확보해줘도 좋아질 수 있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재발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재발이 실질적으로 뭐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이 심해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된 원인은
수술했던 자리 주변부의 유착 때문에 신경이 늘러붙어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늘러붙어 있는 것만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냥 간단한 시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으니까 네. 무조건 이제 재발했다고 나 이제 수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으니까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좀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과 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나와 가장 적절하게 잘 맞을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화 이제 주셔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십니다.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있는데도 허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주사 치료까지만 받아보신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 불편하니까 이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제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사 치료 이후에 뭐 한 달 이상 충분히 괜찮다 또는 뭐 2달 이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시면 주사 치료를 몇 차례 좀 시행해 보면 됩니다. 네. 해보면 되고 또 운동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단지 며칠 또는 뭐 큰 호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간단한 시술적인 치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 이용 치료를 좀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디스크 양이 이제 얼마나 많으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터져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거면 이 경우는 디스크를 좀 터져 나온 부분을 제거를 함으로써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디스크가 탈출한 게 아니라 돌출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좀 부풀어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면 이런 경우는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풍선확장술이라든지 신경성형술과 같은 이런 좀 비교적 아주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있는 유착되어 있는 틈만 떨어뜨려 줘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사례는 58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 환자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58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그 허리 통증 양쪽 다리 저림이 있으셔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아보시고 또 풍선확장술이라고 하는 이런 시술까지 또 받아보신 분이세요. 한두 달 정도 좀 잘 지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원점이 돼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10분 이상 걷기 힘들고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는 이제는 시술까지 해보셨는데 계속 아프시니까 이 유압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들으셨대요. 네. 근데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나사 박는 수술은 절대 피하고 싶으셔서 병원을 여러 곳을 이제 알아보시다가 내원을 하셨는데요. 실제 MRI 상에서는 이제 요추 4~5번 마디에 전방전이증에 의한 협착이 있으셨는데 단계는 다행히 1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셨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전방전이증의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유압술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술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의 공간만 넓혀줌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도 역시 그 설명을 드리고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서 보이시는 사진처럼 두꺼워져 있는 황색인대를 충분히 다 제거를 잘 해주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신경가지가 지나는 통로를 옆쪽 통로를 충분히 넓혀주고 나면 이제는 신경이 눌렸던 부분들이 펴지면서 신경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내시경 사진 봤고요. 그래서 MRI 보시면 치료 전에 저 세로로 보이는 사진에서 이제 신경이 내려가다 중간에 뭔가 까맣게 좀 뭔가 단절된 것처럼 그러네요. 끊어진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가로 사진에서도 보시면 가운데 뭔가 좀 약간 밝게 보이는 회색이 있긴 하지만 양 옆으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치료하고 나서 이제 MRI 찍어 보면 이 세로 사진상에서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뻥 뚫린 것처럼 이제 넓어지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그 양 옆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황색인대와 후관절 부위를 좀 공간을 넓혀드렸기 때문에
이 하얀 색깔 부분이 넓게 크게 보이는 것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치료 전과 후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그 길이 너무 이제 잘 보이게 됐다라는 것만 봐도 좀 예후가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방 전이증이 있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전방전이증 환자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도 많이 이제 이런 치료를 하지만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압술에 대한 이 안내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압술을 피할 수 있는, 유압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시경 이용 감압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역시 이분도 이제 10개월 이상 이렇게 허리 양쪽 엉치 통증, 양쪽 다리 저림감이 지속돼서 걷기가 또 힘드셨고요.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니까 이제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게 되는 이런 자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MRI상에 요추 4, 5번 마디에 1단계의 전방전이증에 의한 협착이 있으셨고요. 역시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커져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면서 지금 보이는 왼쪽 사진은 이제 왼쪽 부분 신경가지 쪽을 이제 지금 감압을 한 상태고 오른쪽 사진은 양쪽을 다 이제 감압을 하고 나서 이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신경 감압을 하는 경우에 양쪽으로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치료한 다음 반대쪽은 그 속에서 이렇게 내시경만 기울이면 한 구멍으로 양쪽을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결과 어땠는지 MRI를 보시면 네, 역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중간에 좀 끊어진 것처럼 그리고 가로 사진에서는 아예 그냥 까맣게 보이죠, 그죠?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세로 사진상에서 이제 물길이 좀 트인 것처럼 보이고 가로 사진에도 이제 신경이 어딘지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좀 뭔가 동그란 덩어리, 예, 저게 신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감압을 잘 해드렸습니다. 네. 자, 61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전반 전이증을 앓고 계셨는데 PSLD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살리는 척추 건강을 살리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신중을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예후가 좋을 수 있었던 그런 치료 사례들이니까 보시면서 본인의 사례와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고 대개는 이런 경우 많다면서요.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같이 있는 경우요. 그렇죠. 네. 뭐 젊은 연령층에서는 협착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크에 대한 문제로 많이 오시지만 중년층 이상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도 좀 노화가 좀 되고요. 네. 그 상황에서 협착이 또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처럼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계속 불편하셨는데 3개월 전부터 이제 통증이 좀 심해지면서 왼쪽 엉치, 허벅지 종아리로 이제 통증이 있는 분이셨고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한 번 통증이 오면 20분 정도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얼음이 되다시피 이렇게 이제 가만히 계셔야 되고 이게 근데 걸을 때도 또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그렇게 이제 4번, 5번 요추에 역시 협착이 있는데요. 이분은 가운데로 디스크가 저렇게 넓게 터져 있는 상태셨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후관절이 커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디스크가 이제 가운데로 넓게 있기 때문에 저 디스크만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치료 방법 중에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사실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뒤쪽에 있는 협착이 있는 부분입니다. 협착이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는 게 좋긴 한데 대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 가운데 있는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께는 이제 PSLD를 통해서 이 치료를 계획을 했고요. 실제 이제 치료할 때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터져서 나온 저 파열된 디스크가 저렇게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충분히 잘 제거를 해드리고 특히 지금 저 파열된 디스크 위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색으로 보이는 저 덩어리가 바로 이제 신경을 견인하는 기구인데요. 저 기구를 충분히 견인해서 신경을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좀 당겨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신경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뭐 손상 주거나 끊어먹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 이후에 불행히도 힘이 좀 빠지거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이런 견인에 의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주의가 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해드리고
신경 주변에 그 디스크가 이제 가라앉아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감압을 해주고 나면 이제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 보셨던 저 MRI 가로 사진 보시면요. 네. 넓게 까만 덩어리가 뭔가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디스크 자체도 줄어들어 있고 신경도 이제 헝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0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협착증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척추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02-6677-0012번 건강상담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 전화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세입니다. 네, 70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공성조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아버님? 허리는 네.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오른쪽 엉치 쪽, 그 엉덩이 쪽, 그 네. 골반 쪽하고 네, 허벅지 바깥쪽으로 네, 네, 이렇게 저리고 네. 그런데 아직은 걷는 데까지는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걸을 때마다 좀 약간씩 거기가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네. 잘 적에 그렇게 네. 많이 그렇게 아파요. 잘 적에. 밤에 주무실 때 이 증상이 나타나세요? 주무실 때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 앉아 계실 때는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나면 엉치 쪽이 약간 네. 그렇게 안 좋습니다. 엉치 쪽이 아프시고요. 예, 그러면 그 종아리 쪽까지 내려오진 않고 허벅지까지만 이 불편감이 있으실까요? 예, 허벅지까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치료를 현재 뭐 견인 치료 같은 이런 물리 치료 이런 정도만 받아보신 거예요? 견인 치료하고 물리 치료 그것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MRI와 같은 이런 정밀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MRI 말고요. 네. CT를 찍어보셨나요? CT를 찍어봤더니 네. 그 척추 협착증이라고 네. 해갖고 몇 번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두 군데가 이렇게 네. 많이 압착이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견인 치료를 네.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코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협착이 심하다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견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견인 치료는 원래는 디스크가 이제 압력을 받아서 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갈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력을 오히려 분산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당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늘려주는 건 다른 얘기죠. 네, 하지만 협착증은 이 디스크가 눌려서 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나 관절이 커지면서 신경을 이렇게 조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견인 치료만 해서는 이 디스크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긴다고 이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불편하신 증상을 봤을 때는 요추 뭐 4번, 5번 마디 아니면은 5번 꼬리뼈 마디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신경이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허벅지의 그 바깥쪽 부분을 불편하시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제 이 증상이 계속 지금 꽤 오래 되셨다고 하면 그 전에부터 이 양반다리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요. 양반다리 하시는 게요. 양반다리 하는 게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 뭐 예. 식당에 가도 꼭 의자에 앉아서 밥을 네. 먹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시군요. 네. 최근에 그 엉치 쪽이 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안 이제는 나와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작은 보존적인 치료는 충분히 해보셨다고 생각은 되고요. 이 네.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물론 CT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MRI를 좀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보다 정확하게 신경하고 이 뭐 디스크랑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CT는 약간은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 스크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밀 검사는 정확하게 보는 건 MRI를 결국 찍어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신경 압박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그 다음 치료인 뭐 주사 치료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시술을 해본다거나 정말 뭐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한 상황이라고 하면 내시경 이용해서 공간을 넓혀주면 증상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요. 이제 내시경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시술도 할 수 있는 이런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병원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한 두서너 군데 가셔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을 좀 취합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앞전에 살펴봤던 게 이제 두 가지 척추 질환이 같이 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비슷한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6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사진 같이 보시죠. 이제 이분은 이제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뒤쪽으로 이제 무릎 같은 게 좀 생겨 있는 분이셨어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이 3개월 전부터 이제 저림감이 시작되더니 이제 서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마치 뭔가 펌핑해서 막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정형외과에서 내원하셔서 뭐 다리 쪽에도 주사를 맞고 뭐 온갖 네. 가지를 다 해보셨는데 호전이 안 됐다고 하세요. 근데 이 분이 불편하신 양상을 들어봤을 때는 허리에 있는 신경 자극이 있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리에만 이제 치료하시다가 이분이 하다 못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네. MRI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전방전이 자체는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 흔들림이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 사이에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후관절 낭이 있는데요. 그 안에 원래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골이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좀 밖으로 나온 거죠. 네. 나와서 황색인대와 더불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후관절 낭종이라고 적어놓은 부분,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보이실 거예요. 저 덩어리가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네. 거고요. 이분께는 이제 이 후관절 낭종을 제거를 하면서 협착이 있는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PSLD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보시면 황색인대를 걷어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사진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후관절 낭종, 약간 피지 덩어리처럼 뭔가 덩어리가 네. 보이실 텐데요. 저 덩어리를 제거를 충분히 해주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치료 후에 MRI 보시면 이제는 그 신경의 오른쪽 그 가로 사진 단면을 보시면 기존에 치료 전에 보셨던 전반적으로 까맣게 보이면서 후관절 낭종이 보였던 모습이라고 하면 네. 오른쪽에는 이제는 하얀 덩어리가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신경 압박이 풀리면서 이분은 이제 뭐 다리 증상 없어지시죠. 이러면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전방전이증과 후관절 낭종이 같이 있는 경우 이제 치료해서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도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민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어떤 뭐 치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진단이 돼야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냥 나 여기 아프니까 난 무조건 협착증인 것 같다, 디스크인 것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제 소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이런 치료 받고 좋아졌어라고 해서 나도 이 치료 받으면 되겠지라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치료일 수도 있지만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치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치료를 고집하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경미한 경우는 우리가 치료 시기를 절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뭐 힘도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단지 그러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럼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경은 계속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오래되면 치료를 하신 이후에도 뭐 감각이 좀 이상하거나 뭐 마취가 덜 푼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말하는 증상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에 대한 척추 치료는 좀 어느 정도 시기를 너무 늦추지는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와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